자, 이번은 근각에서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이고 115페이지에 2번 한번 보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어. 그럼 그 원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는 건데 쉽죠? 바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됐었을 거고 는 0이 있었겠죠. 물론 최고차항이 1이나 2나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둘게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자, 봐봐. 예를 들어 1이랑 3이 근이야.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은 x-1에 x-3이 되겠죠. 만약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5라 그랬으면 앞에다 5만 곱해주고 는 0 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5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최종 답은 5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5는 0이 최고차항 개수가 5이면서 근을 1과 3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첫 번째 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근이 만약 루트 2 마이너스 1 다시 할게.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두 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 유리수와 무리수가 섞여 있는 근이 나왔을 때는 이 방법으로 쓰기가 불편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x 빼기 2 플러스 루트 2와 x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곱하는 게 여러 번이고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인 거야. 어떻게? 얘를 전개해버린 식을 적자는 거고 최고차항 a는 나중에 곱할 거니까 앞에 곱해주고 얘를 적어주면 x제곱의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뭐 얘는 곱셈 공식이죠. 는 0인 거고 얘를 외워주는 방법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일단 x제곱 적고 두 근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x항 만들고 두 근을 곱해서 상수항을 만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 두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니까 어떻게 해주자고? x제곱 적고 빼기 붙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를 더해서 x항을 만든 후에 상수항은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를 해서 는 0이라고 적자까지.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얘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지워지면서 빼기 4x가 될 거고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는 0이다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깔끔해지죠. 다시 말해서 둘을 더해준 거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x항, 둘을 곱해준 거는 바로 상수항으로 가자는 원리예요. 자, 그럼 요거를 꼭 외워주시고 쉬운 버전은 얘로 가면 되고 복잡한 버전은 2번으로 가주면 돼.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121페이지를 가볼게요. 121페이지. 자, 문제를 보니까 요거를 잠깐 지우고 적어볼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 그랬어. 그럼 자동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가지면서 x제곱의 개수가 2가 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럼 봐. 두 근을 구할 수 없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x제곱 적고 빼기에 두 근을 더해준 거에 x항을 만들고 더하기에 두 근을 곱해준 거를 상수항을 해서 는 0을 적고 우리는 이 전체 식에다 몇만 곱하면 돼? 최고차항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2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갈 건데 x제곱의 마이너스에 얘가 알파 베타 분해로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죠. 그리고 알파 베타 분의 1은 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봤더니 문제에서 2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2분의 마이너스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얘는 둘 다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럼 여기서 2만 분배해주자. 최종답이 얼마야?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더라.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두 근이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여서 x랑 두 근을 곱해서 상수항해주고 그 나머지 값들은 전부 누구로 구해준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 식을 이용해서 구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같은 문제에서 뭐만 바뀌었냐면 두 근만 바뀌었어. 두 근이 알파제곱 빼기 1과 베타제곱 빼기 1로 바뀌었고요. x제곱항의 개수는 1이니까 뭐 곱할 필요도 없겠네. 자, 그럼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빼기에 두 개 더하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에 빼기 2가 되죠. 그걸 x항으로 만들고 두 근을 곱하면 알파제곱 빼기 1과 베타제곱 빼기 1이 돼서 는 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적어볼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빼기 2의 x는 그대로 적고 얘를 정리하면 알파제곱 베타제곱에 빼기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이제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인데 더하기와 곱하기를 하니까 제곱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을 빼기 2알파 베타라는 변형 공식 있죠. 이걸 이용해서 구해보니까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야. 제곱하니까 1 되죠. 빼기 2 곱하기 얘는 2야. 그럼 얘가 빼기 4 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몇이야? 빼기 3인 거야. 자, 얘가 빼기 3이니까 얘가 빼기 5x가 되는데 앞에 빼기가 또 있죠.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5x가 되고요. 자, 얘도 한번 가보자. 얘가 현재 빼기 3이야. 근데 앞에가 빼기가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얘는 현재 누구냐면 알파 베타 얘의 제곱이에요. 다시 말해서 얼마야? 얘가 제곱이니까 4죠.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니까 8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자, 그럼 다음은 필수예제 13번인데 필수예제 1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개념적으로 보자면 116페이지의 3번이에요. 116페이지의 3번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보자. 어려워요. 그리고 근을 구해봤더니 근이 되게 복잡해. 알파가 나왔고 베타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리고 최고차항이 a니까 a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뭐 예시를 들면 좀 더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원래는 불가능하잖아? 근데 뭘 구하자고?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자는 거죠. 는 0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x는 b가 짝수니까 짝수공식으로 가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이 돼. 다시 말해서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와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왜? 는 0을 붙여서 근을 구하면 어떤 근이 나와야 돼? 둘 다? 이 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억지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필수예제 13번 122페이지 필수예제 13번에 2번만 하나만 해보고 바로 넘어가 보자. 2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네요. 얘를 근을 빨리 구하자 이거야. 그럼 근을 구해보면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러면 플러스 10이 되죠. 다시 말해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가 돼요. 그러면 두 근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와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니까 두 근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더라?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하나 적어주시고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적어서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주는 방법이 있더라까지. 물론 이 빼기를 위에 올려서 분배 법칙을 해서 답을 적어줘도 돼요.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루트 14로 분배 법칙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분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뭐가 있죠? 최고차항이 2이니까 앞에 뭐는 생략하면 안 돼. 2 곱하는 것까지는 생략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자, 그럼 다음 필수예제 14번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필수예제 15번으로 넘어갈 건데, 그거는 116페이지에 4번에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2가 나오게 된다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야 된다. 루트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서 루트의 부호가 플러스인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근이면 다른 하나는 루트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근이 나오게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거. 반드시 이게 성질이 이용하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돼? A, B, C인 개수들이 무슨 수?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무리수일 때는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왜 그런 거죠? 라고 한다면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를 해주면 이 안에가 16 되면서 18이 되죠. 이 안에가 18이 되는데 얘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야. 3 루트 2야. 루트 18은. 그러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와 2분의 루트 2 빼기 3 루트 2가 되면서 원래는 여기가 계산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개수가 뭐니까? 무리수니까 결과적으로 계산되면서 이런 반대보호인 형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산되면서 엉뚱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개수가 무리수면 안 되는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보호가 되려면 개수는 유리수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마찬가지로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하면은 다른 한 근은 허근이죠. 1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돼요. 왜? 우리 루트가 i가 뭐죠? i가 루트 마이너스 1로 음수죠. 음수의 제곱근은 루트인데 마찬가지로 루트의 부호가 반대니까 i도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즉 켤레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단 얘 또 마찬가지예요. a, b, c가 무슨 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무리수일 때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가 허수잖아? 허수일 때는 개수들이 어떤 수여야? 실수들이어야 뭐가 안 돼? 이 허수랑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계산이 안 되게 하려면 무리수인 근이 나왔을 때는 유리수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허수인 근이 나왔을 때는 개수들이 실수라는 말이 나와줘야만 뭐가 나오더라? 켤레근이 나오더라가 이번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123페이지에 필수예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1이래요. 그럼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여야만 하겠죠. 단 개수인 ab가 무슨 수라는 말이?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으로 읽어보니까 유리수 ab에 대하여 나왔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a 더하기 b가 얼마냐는 건데 두 근을 더하게 되면 6이죠.
합이 6인데 근과 계수할 관계에서 마이너스 a야. 곱은 합차 공식에서 곱을 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인 9에서 루트 2제곱 2 빼니까 곱은 7이죠. 근데 근과 계수할 관계에서 b야. b는 그대로 있고요.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2를 더하게 되면 최종 답은 1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15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보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2i일 때 다른 한 근은 반드시 1-2i가 돼야 하겠고 계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죠.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더한 합은 2가 될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서 5가 되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가 돼서 위의 식을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빼라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이 답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드디어 대망의 필수예제, 발전예제 14번에 대해서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발전예제 14번은 그냥 식을 세워서 세우는 방법과 푸는 방법,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석적으로 빠르게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정석적으로 가보자. fx는 0, 얘가 뭐래? 2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인 fx는 0에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래 놓고 f5x-7이라는 이 식이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겠죠.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봐봐. 얘가 2차식이니까 그리고 두 근이 있고 두 근의 합은 6이라 했으니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 되겠죠. 그럼 봐봐.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알파 베타로 가졌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a로 놓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게 fx인 거야. 다시 말해서 fx는 이 식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f5x-7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f5x-7은 여기는 x 자리에다가 5x-7을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자리에다가 5x-7을 대입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a에 5x-7 빼기 알파 5x-7 빼기 베타 이렇게 이 x 자리에 5x-7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야. 그리고 는 0이겠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5x-7 알파가 0이 돼야 되고 5x-7 베타가 0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되고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돼요. 이게 두 근인 거야. 자, 그럼 두 근을 더하자. 두 근을 더하게 되면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7 더하기 7이니까 14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그랬죠? 그럼 6을 대입하니까 5분의 20이 되면서 두 근의 합은 얼마다? 4가 되더라. 자,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좀 해석적으로 가줬으면 좋겠어. 식을 안 세우고 좀 더 깔끔하게 풀어준다는 거죠. 물론 생각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면 편하다는 거. 속도가 빨라지고 계산 실수도 적어지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2차 방식의 두 근 알파 베타 설정해서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얜 근이기 때문에 x에 뭐 해도 돼? 대입해도 되죠. 다시 말해서 f 알파가 0인 거고 f 베타가 0인 거예요. 요거를 세우자는 거야. 이 식을 세우고 이 식을 해석하자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라는 식은 x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다시 말해서 이 괄호 안이 몇이 돼야 0이 되나 봤더니 이 괄호 안이 알파가 되거나 괄호가
베타가 되면 0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럼 잘 봐. 얘도 지금 F죠. 식이. 괄호에 이상한 식이 들어있는 것 뿐이지 어떤 사실은 똑같아? 괄호가 알파 되거나 괄호가 베타 되면 0 된다는 건 똑같아. 다시 말해서 이 식이 0이 되려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5x-7이 알파가 되거나 5x-7이 베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0이 될 수밖에 없지. 괄호 안이 알파가 되거나 괄호 안이 베타가 된 거니까. 그랬을 때 x로 정리를 해주면 얘를 알파로 만드는 x값을 구해보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7인 거고, 얘를 x로 만드는 x값을 구해보니까 5분의 베타 플러스 7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x값들이 근인 거니까 이 이차원식 근을 식 하나도 안 세우고 두 근을 구해버린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두 개를 더해주니까 똑같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가 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대입해서 4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은 식을 하나도 안 세우고 뭐만 했어요? 해석적으로만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단축이 돼요.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어디가 끝났다? 2차 방정식이 끝났어요. 2차 방정식이 끝났고, 그럼 2차 방정식을 쭉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2차 방정식은 뭐가 나온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첫 번째 뭐를 건드려 주냐면 여기 최고차 한계수인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짚어주고, 그 다음 풀이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인수분해 풀이법, 두 번째 제곱근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귀찮아서 만든 근의 공식과 짝수 공식 풀이법. 자, 이렇게 세 가지 풀이법이 있었고요. 활용 쪽에서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쪽에서는 첫 번째가 판별식이에요. 근이 어떤 근이 존재하고 근의 몇 개인지 이런 걸 판별해주는 판별식, D, 뭐 짝수 판별식도 있겠고, 두 번째가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도 외웠지만 여기서는 뭐도 있었다? 부수적으로 3번이라고 할까? 바로 2차 방정식 식 세우기도 있었죠. 식 세우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전개해서 두 번째 식을 세우는 이 부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켤레근 갖는 거, 그리고 뭐 인수분해,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이 2차 방정식의 뭐다? 활용이더라.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두 개예요.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매우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인 2차 함수를 배울 건데 미리 예고편을 할게요. 2차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x절편이 제일 중요해. 왜 그러냐? x절편이 2차 방정식에 뭐랑 같으니까 바로 실근이랑 같아져요. x절편이 실근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 실근 가지고 뭐 했죠? 판별식 세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했었죠. 그럼 우리는 이제 x절편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 판별식 할 거야. 다음 단원에서. 그럼 다음 단원에서 그런 것들을 풀 건데, 지금 이 단원에서 이 부분이 활용 쪽이 능술능란하게 공식이 사용되지 않고 버벅이면 어디서 다음 단원에서도 똑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음 단원 가기 전에 미리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가줘야 다음 단원이 쉬워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